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아침 9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최근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급등이지만 급등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워낙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증시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한 달간의 이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1.7% 오르고 1% 정도 오르는 거는 급등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분명히 급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애매합니다. 뭐 급등이라고 급등이지만 급등이 아니기도 하고 급등이 아니지만 급등이기도 하고 근데 뭐 말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올라가고 있냐? 미국의 어떤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점이죠. GDP가 예상치가 2.6이었는데 2.9 나왔어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라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같은 경우도 고용 지표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야, 너무나 좋다. 세상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어요. 이제는 관점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good is good, bad is bad. 좋은 걸 좋게 보고 안 좋은 걸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 코스피가 추세를 전환하고 나서부터 추세를 전환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좀 자신감 있고 뭔가 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이제 좋은 게 될 수 있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좋아 버리면은 긴축을 더 세게 할까봐 걱정을 해서 우리가 시장이 긴축 우려 이러면서 하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굿 이즈 배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연준에서는 이제 긴축 속도 조절을 현실화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번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는 이번 회의에선 25bp 올린다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해놔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다 눈치 볼 거 없죠. 이제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성장률들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젯밤에 이거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 25bp인 상황률이 99.6이고 물론 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표에 영향 받지 않고 통화 정책이 어쨌든 긴축 속도 조절한다 이런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굿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발표된 그 미국 기업 실적들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여기 시가총액 큰 친구들 쭉 보면은 뭐 비자, 뭐 마스터카드, 뭐 이런 친구들, 인텔 이런 친구들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인텔이 미국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이 실적을 물 말아먹었기 때문이죠.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뭐 이익도 반토막 나고 매출도 좀 부진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인텔이 좀 쇼크를 줬다. 근데 어제 밤에 발표된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다 좋았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슈팅이 걸려 있거든요. 그냥 지금 일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슈팅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료까지 있다 보니까 기업 실적도 좋고 경제 지표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야 이거 시장이 올라가는 게 개사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건 일단 매우 정상적이고 딱히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그것인 거죠. 그 완전히 진짜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것이냐. 지금 네가 잘 오르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가 지금 시장 잘 오르고 있는 거 니네 이거 우리한테 속임수 쓰는 거 아니지? 이런 의심 정도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속임수일 가능성 정도만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많이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그 뒤통수가 좀 뜨끈해질 때가 좀 기회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죠. 지금 아마 아래쪽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뒤통수가 뜨끈해지다 못해서 이제 머리털이 뽑힐 것 같은 그 정도 지경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를 좀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뭐 CNN 이런 데서 산출하는 지표니까 뭐 나름의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좀 과열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열됐다라고 보는 것만큼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객관성 있는 지표들도 그만큼 많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지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해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만큼 시장이 뜨겁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모두가 지금 굉장히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거예요.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지수 상승 베팅하신 분들도 기분 좋아서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거고, 뭐 그분들은 뒤통수가 뜨끈뜨끈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기분이 좋아서 막 달아올랐을 거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진짜 뒤통수가 혈압 올라가고 뜨끔뜨끔 하실 거고, 이래저래 시장의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자리에서는 우린 정신 차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뭘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충분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런 때가 제일 애매하다고요. 이런 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추격 매수를 들어가면은 뒤통수 맞죠. 그죠? 그렇다고 성급하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뭡니까? 오버슈팅 중인데 지금 슈팅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슈팅 걸리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슈팅 걸렸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본다.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모두의 기분이 들떠 있을 때 좀 잠시 일단 뭔가 명확히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지표들 보시면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주식 관련된 지표들은 익스트림 그리드 되어 있고, 그죠? 푸콜 레이시오 이런 것도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드한 모습으로 이렇게 탐욕에 찬 모습으로 코스피라든가 이런 주요 지표들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고 미국 증시도 지금 중요한 저항을 막 돌파한 척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우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올랐는데 굉장히 욕심에 가득 차서 일단 급등을 해서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시 꺾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 우리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뭐 어제부터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지대로 아래쪽으로 꺾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이제 볼 수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된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그리고 미국 증시도 거의 지금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급등하고 있는 게 꺾였을 때 베팅하는 이번에 하락 베팅하는 거 이거를 사실상 이제 마지막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래쪽으로 베팅해 봤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안 갔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안 되는 거죠. 한동안이라는 건 이제 거의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왜냐하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못 가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안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지막 베팅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 뭐 그런 게 그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런 예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로 거의 전환되고 거의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 증시는요. 일부는 상승 추세로 완전 전환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근데 종종 있긴 있어 왔단 말이죠. 종종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뭐 코스피나 뭘 보나 이렇게 오랜 하락 추세 중에 저렇게 우리한테 속임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종 고점을 높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엔 잘 안 보이네요. 하여튼 미국 증시나 이런 다른 세계 증시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에도 뭐 한 사례가 있는 게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월봉인데 2020년 3월 달에 이 대폭락 오기 직전에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를 극복했었단 말이죠. 여기 한번 분명 극복했었어요. 이런 구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극복한 거는 알고 보니까 극복한 이유는 더 큰 폭락을 낳기 위해서 극복을 한 거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에서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사례가 지금 그 몇 년치 안 보여갖고 요거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미국 증시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더 많이 명확히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 하락 추세라는 게 저 정도 속임수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아래쪽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완전 이제 다시 하락으로서의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도 그죠 생각해 보라는 거. 하여튼 뭐 자꾸 하다 보니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이 정도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상승의 특징이 그래요. 상승의 특징이 그 나스닥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2020년, 21년의 유동성장의 특징이죠. IT 빅테크가 또 시장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 이거 별로 긍정적인 그런 정말 건강한 그런 상승장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플하고 뭐 테슬라하고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 이거는 별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애플이 지가 아무리 올라봐야 아직까지 일단 하락 추세고, 테슬라도 완전 하락 추세고, 지금 어쨌든 이런 IT 빅테크 당연히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친구들 다 하락 추세고요. 하락 추세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봐야 솔직히 일단 별로 건강상에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 다른 주도주가 필요해요. 다른 주도주가. 근데 다른 주도주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별로 일단 건강한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파워르장님이 별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한데 일단 하여튼 올라가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다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도 거의 중요한 저항 다 돌파한 착 했어요. 그죠? 거의 돌파한 착 직전입니다. 어젯밤에 급등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었잖아요. 여기서 힘을 좀 모았잖아요. 3거래일 동안 힘 모으고 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개파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그 주식 선물이 개파락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텔 실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화로 오늘 하락 출발한 걸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일단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중요한 저항 거의 다 돌파한 척했습니다. 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일단 턱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에요. 살짝 턱걸이 한착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추가 상승 가능성 있고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직전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보이는 그대로 뭐 믿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죠. 일단 마지막까지 좀 의심을 해보고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고 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애플 실적 발표되고 뭐 FOMC 회의 있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보고 아무튼 우리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미국 증시 상승 추세에 거의 전환되기 직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직전 고점, 전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는 그 GDP나 이런 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 무슨 의미겠어요? 달러 인덱스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달러는 조금 상승했는데 아직 대세에는 지장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좋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살짝 올랐습니다. 금리도 살짝 올라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 수렴형입니다. 일단 그렇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되긴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채권 투자 유효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 아직까지 유효합니다만은 빨리빨리 이거 아래쪽으로 보내야지 또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겠죠. 지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미국 경제 좋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나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이거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금리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특별한 문제 없는 거고요.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멈춰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채권 투자하신 분들도 다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 꼬라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죠? 어젯밤에 뭐 미국 경제 지표 좋다, 기업 실적 좋다 이러면서 지금 금리가 또 움직이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채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아래쪽으로 가야 이게 아마 조금 더 재미를 보실 거예요. 증시가 여기서 대세 상승해 버리면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그다지 큰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나 뭐 아니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어젯밤 뭐 그리고 지금 최근 일주일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증시는 굉장히 뭐 좋고 미국 경제는 좋고 기업 실적은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는 다소 좀 어려운 환경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일단 뭐 중요한 자리들 아직까지 대략적으로 이쪽 북은 어딘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각 수렴형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모든 가능성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이거 빅스가 올라온다라는 걸 포기해서는 제 생각에 안 될 시점입니다. 이 정도를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시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 약간 슈팅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한 방을 노릴 수는 있다. 이 마지막 한 방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뭐 큰 위기가 나려면 제 생각엔 이제 올해 상반기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무슨 일 나지 않으면은 이거 그냥 이제 세계 경기 아무 일 없이 잘 회복되고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만약에 오버슈팅 나오고 있는 그 언젠가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가정하고 그 자리에 잘 잡으면은 이제 뭐 잘하면 이제 뭐 초대박 시세를 먹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자리고 굉장히 시장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아슬아슬한 자리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뭐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죠. 뭐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후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실업률이 강한 것도 의미가 없고 또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나스닥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는데 이런 건 뭐 유동성이 그죠? 뭐 이런 모습 별로 건강하지 않네라든가 아니면 또 뭐 제가 평상시 이야기했던 거 뭐 보통 웬만한 하락 추세는 투매가 나와야 끝난다. 근데 투매 나왔냐? 뭐 이런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베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아래쪽으로 해서 안 되면은 이제 다시는 아래쪽으로 몇 년 이상은 안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오늘 당장 뭘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슈팅이 걸려 있습니다. 콜옵션들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콜옵션들이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선물도 그에 맞춰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디에 저항이 있다.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멈출 거야. 그런 생각이 안 통합니다. 상식적인 상황에서나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이게 통하죠. 지금은 이제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예요? 어떤 심리 지표 이런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보여드리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게 결국 비이성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이성의 영역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얼마든지 미친 장대 항공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거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으로 여기쯤이면 될 텐데 이러면서 감으로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뭐 혹시나 이 아래쪽에서 주식 잘 잡으신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는 게 좀 맞긴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절대 주식 사시면은 따라 사시면 안 되고요. 다음번에 조정이 나오건 뭐 하락을 하던 하여튼 다음번에 이 하락할 때 다음번에 뭔가 증시가 한번 꺾였을 때 쉬어갈 때 사야지 지금 사면은 엄청나게 비싸게 주식을 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약간 배짱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내가 만약 주식을 사고 싶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그 주식 안 산다라고 좀 배짱을 좀 튕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약간 배짱 튕겨야 좀 증시에선 좀 살아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배짱 있는 자세 좀 중요합니다.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그게 뭐 상승을 보시는 분이든 하락을 보시는 분이든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배짱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뭐 그 가격 안 주면 안 먹지 뭐 이런 생각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좀 가지시라는 이야기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뭐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 자꾸 뭐 계좌가 뭐 까이고 있어서 뭐 가슴 아프다 그러실 수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거 슈팅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세요. 어차피 뭐 지켜보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냥 이런 날 뭐 보고 있을 필요 없죠. 어차피 슈팅 걸려서 계속해서 원웨이 상승 원웨이 상승 나오면서 하루 종일 오르는데, 뭐 내가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저건 하루 종일 그냥 오를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근데 어차피 오늘 장중에는 뭐 특별한 일 없겠죠, 그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거 발표되니까 움직이더라도 뭐 밤에 움직이고 다음날 움직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지만은 일단 품속에는 그 큰 이상과 어떤 뭔가 그 잘 갈아놓은 칼 한 자루를 숨기고 그렇게 어떤 기회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 달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적으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뭐 외국인이 뭐 10조를 샀네, 뭐 11조를 샀네, 12조를 샀네. 다 소용없어요. 앞으로 사야죠, 앞으로. 예. 그만큼 시장이 급하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급하게 샀다는 의미인데, 외국인이 지금까지 이제 급하게 샀다라고 해서 그게 앞으로도 이제 또 10조를 이렇게 또 똑같이 산다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증시에서는 앞으로 잘해야 된다. 예. 뭐 지금까지 외국인이 10조 산 게 앞으로 10조 사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뭐 옛날 일들은 이미 다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영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죠. 뭐 외국인이 지금까지 얼마를 샀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죽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참조하시면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볼 수 있는 기회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좀 하여튼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